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난주 리스 챌린지 우리 박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많이 참여해줘가지고 22팀 참여했습니다. 20팀 참여했는데 원래 5팀 줄려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학년들 네 팀입니다. 1학년 요렇습니다. 요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자 2학년들로 4팀 참여했는데 2학년들은 2팀 요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학년들 정말 3학년 요렇습니다. 요렇게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DM으로 그 전화번호 보내면 제가 배민상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여한 친구들로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참여한 친구들 모두에게는 오늘 명랑한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교시 청소 시간, 5교시 마치고 청소 시간에 1, 2학년 교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수업이 어떤 걸 같으세요? 선생님들 갑자기 몇 학년 몇 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마음속에 뭐 부담스러운 반 있겠지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 한번 어떤 수업을 저는 이 학부모 참가 수업이 진짜 부담스럽다고요. 특별히 고등학교는 그 학부모님이 많이 오지 않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참가 수업이다 하면 막 10분, 15분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했지만 그날 복장만 보더라도 이게 학부모 참관 수업이다 아니다 알 수 있죠. 평소에는 좀 프리하게 다니시다가 선생님들 갑자기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무슨 날인데?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등장하게 되죠. 평소에 적지 않았던 학습 목표 같은 거 갑자기 적기 시작하죠.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수업 없는 날에 학부모 참관 요일이 걸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데 잘 안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안 오실 수 있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저 수업은 가지 말아야지, 도서관에 잠깐 대기했다가 다른 수업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게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학부모님들을 수업에 참여를 시키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지 말고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에 부담감을 느껴서 정말 저 선생님 수업만큼은 가지 말아야지라는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부모 참가 수업이 대부분 4월달에 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진로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진로의 3월달 4월은 자기이해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흥미, 재능, 성격, 가치관 하는데 가치관 수업을 할 때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면 그래서 제가 가치관 수업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잇 10장을 나와주고 여러분 혹시 포스트잇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스트잇이 이렇게 제가 10장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10장을 나눠주고 나서 학생들이 다 받고 나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10분 정도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겠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적죠. 이렇게 다 적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버려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버려보면 이렇게 있죠. 하나씩 버리고 나면 그 위에 다음 버린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죠. 그래서 처음 버릴 때까지 괜찮은데 진짜 탑4, 탑3가 나오면 애들이 고민곤합니다. 자 이제 버려봅시다 하면 전도사님 잠깐만요, 강도사님 잠깐만요, 더 고민 좀 해볼게 하면서 이제 3개 정도 나옵니까? 너무 중요한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버리면서 순위를 정하니까 고민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버리고 나죠. 이렇게 다 버리고 나면 이제는 이거를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한번 이제 배치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꼭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죠.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포기하는 그래서 저는 선택이 이전에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우선순위를 고민해봤는데 우선순위에 맞게끔 자기는 잘 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보면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상위순위는 뭘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의 상위순위 그렇게 엄마 아빠 그런 가식적인 데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애들 말해요. 제발 가식적으로 하지 마라. 진짜 진실하게 하면 대부분 아이들의 1순위는 그치 친구입니다. 근데 이게 친구인데 이게 동성 친구인지 이성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친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 학업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3순위는 또 이상하게 제가 진로라는 과목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과 지금까지 가치관 있게 수업을 해보면 학부모님들은 1, 2위가 순서만 바뀔 뿐이지 1, 2위가 다른 것을 나온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상위 순서는 뭘까요? 그렇지. 1, 2는 가족이고요. 2위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 안 그러십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알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족이나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1, 2순위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학부모님 혹시 가족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발표로 부탁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참관하러 왔는데 갑자기 학부모님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발표를 시키니까. 근데 그때마다 참 감동 있는 대답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과 여러분 위해서 뭘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돈도 많이 포기되죠. 참 제가 감동 있었던 대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이름을 포기하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이름. 그래서 그분이 웃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텔레마케터가 오면 그렇게 반갑대요. 왜냐하면 누구누구 고객님에서 자기 이름을 그나마 불러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남편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인상이 나왔던 게 뭐냐면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에서 뭘 포기했냐면 자기의 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꿈이 있었던 청소년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도 하고 열심히 직업생활을 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과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생각했죠. 그다음 제가 또 잊지 못하는 분이 뭐냐면 아버님 한 분이 발표를 했거든요. 아버님 한 분이 내가 진짜 잊을 수 없어요. 그 아버님이 뭐랬냐면 뭘 포기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존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직장에 가면 이제 하루에도 1818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대요. 그래서 사장님 볼 때마다 1818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게 화가 나서 언제든지 이렇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못 버티는 거죠. 가족과 자녀 생각이 되면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내 자존심보다 가족과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다 죠.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포기,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어떤 날 우리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시리즈 뭡니까? 복탁소나서죠. 제가 이거 보면서도 이걸 보면서도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이란 꽃이 필 수 있기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있다는 걸 깨닫겠습니다. 가장 눈물이 많이 났던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죠. 아직 못 봤나요? 꼭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맞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겨울 같은 인생의 손해와 헌신이 있고 또 누군가의 푸르름을 먹어서 우리가 푸르르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또 잊지 못할 장면이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맞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인데 여기서도 보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사가 이런 대사죠. 나는 그들의 꿈을 먹고 날아올랐다. 엄마의 꿈을 씨앗처럼 품고. 맞죠. 어떻게 보면 엄마도 꿈이 있었고 그 꿈에 최선 다했는데 그 꿈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씨앗을 품었을 때 우리가 그 꿈을 먹고 결국은 자라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군가의 땀과 눈물 없이 피는 꽃은 절대로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영양용을 주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결국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요. 결국 누군가의 땀과 눈물 그런 헌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도 내가 깨닫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손해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4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체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손해와 헌신이 있어서 결국했죠. 저는 잊지 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어서 구원의 꽃이 필 수 있었고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원리가 우리 일상에도 넘쳐난다는 거죠. 내 인생에 꽃이 피고 내가 나무로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했지만 그래서 꼭 잊지 말 게 뭐냐면 누군가의 섬김과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꽃이 지금 이렇게 피어있는 이유도 결국은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손해를 보고 헌신을 하고 섬겼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여 나가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여 나가서 그 손해와 헌신과 섬김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 모든 친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라는 꽃은 누구의 헌신이 있어서 피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전성관 아닙니다. 전성관 아니에요. 예수님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학교 이름 뭡니까? 이사벨이죠. 그렇지만 복음 선교회에 헌신 있었고 또 그 선교회의 헌신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벨 여사의 헌신 있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보험금을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육원했고 그 보육원의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학교로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했지만 졸업식 때마다 꼭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졸업생이 몇 명이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60주년을 향해 다가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5만 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결국 이사벨 여사의 한 사람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사벨이라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교육의 비애를 받고 배움을 받아서 자라나서 그 인생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 없이 피지 않는 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교 60주년 기념 주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개교 60주년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랑을 기억합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벨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분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사벨 이렇게 중학교에 있으면 항상 마지막 수업에 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땀과 눈물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과제를 주는데 그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 바로 학부모 졸업장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상장 케이스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졸업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단순히 나 혼자만의 노력,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셨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할 마음에서 한번 졸업장을 만들어보자 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했는데 부모님들이 수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을 잘 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랑 가장 호흡이 좋았던 학년이 있었거든요. 저희 결혼식 때도 축가를 이렇게 몰래 준비해서 불렀던 학년인데 그 학생들과는 한번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좀 졸업식을 좀 특별하게 보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했던 게 뭐냐면 학부모 졸업식을 우리가 히든 메시지로 준비하자 이거죠. 졸업식 순서지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께 감사했던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 졸업단을 썼고 또 하나 어떤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냐면 우리 3학년 졸업하는 전체가 한번 부모님께 한나의 아름다운 곡을 불러주자 해서 아이들과 투표를 해서 라디의 엄마라는 곡을 함께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 이제 예전 가족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고요 위에.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졸업식 때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꼭 잊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삶이 있고 그런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를 더욱더 인정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올 때
부모님들의 수고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수고도 있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하고 그 수고와 성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사벨의 이름으로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사벨 씨의 헌신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사벨 여사의 헌신을 닮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닮고 싶고 하고 내가 가졌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자 할 때 어떤 무엇보다도 참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우리 이사벨에서는 매 학기마다 이 이사벨 연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 기부를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나에게 베풀었던 이사벨 여사의 헌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 헌신을 기억하고 나서 나도 이번에는 그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한번 도와봐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 어떤 단체에 기부할까요? 어디냐면 이번에는 유니세프 아닙니다. 유니세프 아니고 이번에 왜냐면 우리가 한국 해비타트에 기부를 합니다. 한국 해비타트에 기부를 하는데 특별히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후원을 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간단하게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활동부 학생들이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전할 때 한 번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회를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이 문구가 저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쩌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가난하고 열악하게 비닐하우스에 사는데 독립유공자 가족이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열악하게 산다는 것이 명예의 실추가 될까봐 그 명패까지도 반납하고 명패를 걸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독립이라는 광복이라는 꽃이 피고 자유라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않게 해서 명패를 반납하고 명패를 달지 않는다. 또 옆에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보면 했지만 18% 정도는 너무나도 최저 생계 수준에 있게 되고 또 2%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간다 했죠. 그런 생각이죠. 만약에 독립유공자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또 의병활동으로 또 투옥과 고문을 통해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 않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더라면 이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결국 그런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많이 누리는데 오히려 그 가족들과 후손들은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우리가 너무 쉽게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손해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나가서 조금이나마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내가 받았던 빛을 이 후손들을 돕는데 잠깐이나마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상 우리 잠깐만 보고 또 우리 메시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성함은 소자자셔 이소웅. 본명은 김익수 할아버지, 전라남도 의병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정선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나 봐요. 막 만세 같은 것도 부르시고. 아버님 성함은 안자, 치자, 준자. 일제시대에 이제 교회에서 신사 참배 반대하시고. 지원 받으시는 게 그 지원금은 기초연금 기초연금. 24만 원. 기초연금 가지고 그냥 이게 살아나가지고 제일 죄송하기는 할아버지께서는 참 이름을 내시고 그렇게 했는데 손자로서 이제 그걸 못해는 참 그게 제일 죄송하고. 잘 보셨죠?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의 문구를 보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고마움을 기억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솔직히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잊고 있었습니다라는 단어. 솔직히 말하면 저기 아까 나왔던 네 분의 이름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결국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누군가의 손해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는 광복과 독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숙할 수 있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누군가의 손해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나가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그늘에서 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누리는 거는요. 결국 누군가가 씨앗을 심고 씨앗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과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손해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기부할 때 기부도 열심히 하였겠지만 저는 이 수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을 그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러분과 진행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기부 챌린지인데 우리 SNS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누군가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기부 챌린지를 한번 진행했으면 싶은데 전체의 주제는 그겁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SNS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뭐 종이든 무엇이든 이미지를 만들든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SNS 업로드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저에게도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피타트에 보낼 때 이 독립유가족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그러면서 특별히 밑에 이름 네 분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네, 이 처음 본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에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퀴즈 이벤트를 신앙활동부가 진행하려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이분들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A3로 출력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도의 게시판에 붙여 있을 때 한 번씩은 가서 보았으면 싶어요. 여러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재산을 헌신하기도 하셨고 입영 활동을 하기도 하셨고 이렇게 형무소에서 투옥되고 고문받기도 하셨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생을 참 어렵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기도 하셨고 이런 것들의 사연들을 좀 보면서 이번에는 진짜 잠깐이지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퀴즈 이벤트를 우리 신앙활동 준비하려는데 그래서 했지만 독립운동가 영역입니다. 우리 뭐 언어 영역, 수리 영역처럼 진짜 독립운동 내분에 관련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지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죠. 예로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이제 복도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들 한번 잘 보면서 아 기억을 해야겠다. 그래서 감사해야겠다, 기념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자세한 건 추후에 또 여러분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나라는 꽃이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그 섬김과 헌신이 없이 피는 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했던 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헌신하셨던 것에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 다하는 삶으로서 그것에 보답할 수 있는 성숙한 이사벨 고등학교의 모든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